이 시간 가장 핫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얼굴도 보이고요.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 모습도 보이고, 이거 경찰 어머님인 것 같은데 뒷모습도 보이네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팬미팅 방역 위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윤지영 기자. 네. 김수찬 씨가 기내 그냥 비행기 안에서 팬미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예능감과 가창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전 세계에서 즉석 공연과 팬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전부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키스로 100번 1000번 만 100만 번 해드릴게요. 네, 열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즐겁네요. 이 항공편은 18일 오전 10시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 광주, 여수, 부산을 경유를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운항을 한 뒤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김수찬 씨 보신 것처럼 좌석 중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착석한 팬들은 동영상으로 영상을 찍고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는 이 관람객들 막 사진도 찍고 상당히 좀 좋아하는 모습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대규모 팬미팅이 가능한 건가? 이거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저 보도를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방역 당국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 문제가 이미 없어요? 중대본과 국토부 모두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행사 및 공연장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모임 행사의 경우에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팬미팅의 경우에는 88석으로 일단 인원 제한이 돼 있었고 실제 비행기에 탄 사람은 6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 가수가 지정한 무대 안에서만 이동을 하는 등 추가 방역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진행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이게 중대본하고 국토부하고도 상의하고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디어가 그럼 김수찬 씨 본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네, 김수찬 씨 소속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롯데 홈쇼핑에서 지난 1월쯤 판매한 상품입니다. 홈쇼핑에서 이 상품이 판매가 된 거예요? 네, 일명 하늘 위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김수찬 씨뿐만 아니라 가수 진성 씨, 박현빈 씨, 김용임 씨가 기내에서 직접 공연을 진행하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무착륙 관광 비행을 허용하면서 개발된 상품으로 이 관계자에게 저희가 직접 취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가 이색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고객들 반응이 매우 좋았고요.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고객 니즈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색 여행 상품을 계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예정입니다. 네, 특히 홈쇼핑 주요 타겟인 4050 세대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전언입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니 해도 바로 방역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김어준 씨 얼굴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대 김어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혹시 계약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김어준 씨가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TBS와 김어준 씨 측은 이 구두 계약이 관행이었다라고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SBS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행이었다는 점을 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 세금 한 푼 안 들어가는 민영 방송도 출연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4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 방송이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김어준 씨가 모두 23억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뭐 어떻게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김어준 씨 연일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반박 내놨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 출연료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 봐요. 예. 출연료 세금 처리는 문제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미 했던 얘기인데 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 각종 경비 처리하고 하는 식의 절세 시도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전액을 최고 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선을 넘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조사 그런 절차가 있나 봐요. 예, 명목으로 직원들을 어제 만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일개 아침 프로 진행자에 불과해요. 예. 감사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저 사람 방송에서 찍어내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출동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어쨌든 감사원까지 거론되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김어준 씨는 보신 것처럼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면서 출연료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비꼬는 듯한 발언을 내놨고요. 네. 또 세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을 넘어가시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다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어제 감사원이 사전조사 명목으로 TBS를 찾아왔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또 출연료가 얼마인지 역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출연료 때문이라면 이러한 공격이 설 자리가 없다라면서 자신은 그만한 출연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사전조사까지 받았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김어준 씨 이제 본인 말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됐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전해준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권에서는 어떤 주장이 없어요? 네, 여권에서는 일부 이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와요? 네, 김의겸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주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예.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네네. 성출력이나 또 예. 듣는 시청자들 예. 봤을 때 네네.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 아. 그걸 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건 어떤 정치적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역시 어제 SNS를 올리고 김어준 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몇 년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라면서 구두 계약이 관행이었다는 이 TBS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경찰차가 있고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장발장의 비극 막았다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장발장의 비극을 막았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쌀과 떡을 훔친 남성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아주 훈훈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편의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전의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바로 떡과 쌀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경찰은요, 한 남성을 추적했고 산속 움막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음식이 떨어져서 8개월 동안 약초만 먹으면서 살아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이고. 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특별한 전과는 없었고요. 경찰은 검찰과 합의한 끝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이 산속에서 움막 짓고서 살면 가족은 없는 분이에요? 네, 이 남성 15년 전에 가족들과 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연스레 가족과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어머니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만난 이 남성 큰 절을 올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번 안아드려요. 아유. 너하고는 정이 떨어졌어. 나 얼굴 내가 더 살았어.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더니 술 때문에 그랬다. 술 때문에. 그때 술 먹고 가면 정신 똑바로 살고. 엄마가 저희 앞으로 선거리도 가슴 아파요. 이래서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기 선배들 주민이야. 똑바로 차려.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경찰관과 떡집 주인들에게 찾아가서요. 큰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저렇게 15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절하는 모습 보니까 참 짠한데 경찰청장님이 저런 형사분들한테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앵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경찰청장님 이분들에게 표창장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표창장 내일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실 텐데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만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이 남성에게 경찰은 라면과 쌀을 계속 주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업까지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남성이 면접을 보는 내내 이 경찰관이 옆에서 믿고 고용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남성, 하루에 한 번씩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꼭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강도 높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물건은 훔쳤지만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 남성, 경찰분과의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경우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어보셨는데 바로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 체계가 꼭 교과서대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매뉴얼대로만 굴러간다면 아마 저 40대 당사자에게는 벌을 내렸겠죠. 그러나 강력 사팀장, 대전 서부경찰서인가요? 이런 분들처럼 사실 본인에게는 가외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관심과 또 업무 이외 시간, 정성, 돈 이런 걸 좀 들임으로써 한 사람을 저렇게 구제를 했다. 제목을 우리 참 잘 달았네요. 장발장의 비극을 막았다. 네.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사네요. 이런 기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바로 정부, 행정체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주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과수원 일을 그만두고 이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또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형사들에게 전화해서 꼭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더욱 이 경찰분들을 신뢰할 겁니다.